예, 지난 1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7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10개월 만인 지난 일요일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 집을 방문했다가 괴한들에게 납치가 된 건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피랍자 가족과 함께 석방교섭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었고 결국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죠.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또 왜 필리핀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지 짚어봐야겠습니다. 필리핀에서 19년간 살아온 교민 한 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필리핀 마닐라의 이동활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에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 남성 어떻게 그 섬까지 들어가게 된 건가요? 아들 분이 그쪽에 사시는데 그쪽을 방문했다가 그 집에서 무장 개한들한테 납치돼 갖고 지난 올 1월부터 10개월간 이렇게 감금돼 있다가 이렇게 오번에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외부 손상이 없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갔고 굶어서 이렇게 병이 와서 그렇게 사망하신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그러니까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서 사는 교민이었는데 아들이 뭔가 사업하고 있는 그 섬으로 방문차 갔던 거였군요. 일단 그 지역은 민다나오 지역은 필리핀 내에서도 필리핀 사람들도 위험 지역이라 해서 가지 않는 지역인데 이 메트로 마닐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 40분 이상 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 아들은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이 70대 노인분은 거기를 가게 되신 거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겁니까? 아드님 되시는 분이 거기 사시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인 게 파악이 안 됐지만은 그쪽이 그 주 필리핀 내에 아직 미개발 지역이라서 강물이라든가 수자원 이런 것 자체가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그쪽에 도전하러 가시는 분, 블루오션이라고 해갖고 남들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무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무모하게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납치를 한 조직은 이름이 아부사야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조직인가요? 계속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던 모슬림 반군들인데 이쪽은 민다나오 지역이 거의 모슬림 지역입니다. 그렇게 자체 독립을 국가 독립을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하는 종교단체 테러 집단들이지. 그렇군요. IS와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란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참 IS 조직이 빌라덴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쪽에서 그 무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많이 받은 걸로 이 필리핀 쪽에서도 그렇게 유스나 그 테러 집단들 그쪽 쪽에 들어올 때 그 수배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고 거기에 대한 테러 집단들 그 공항 출입이라든가 이 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필리핀 쪽에서 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군 못지않게 이 하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이라든가 그 필리핀 정부에서 같이 합동으로 그 집단들을 소탕 작전을 하려다가 피가전까지 벌어져 갖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또 보복을 하면 그쪽에서 또 틀림없이 그 마닐라라든가 이런 큰 도시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폭탄 테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쉽게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군요. 그쪽에서는 계속 납치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합지졸 이런 단체가 아니라 정규군하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59명을 납치해서 몸값으로 69억 원 이상을 받아낸 이런 조직한테 납치가 된 거예요. 납치가 되자마자 우리 외교부와는 긴밀하게 어떻게 연계가 돼서 대응이 들어간 겁니까? 저희들 납치된 사실은 현지 교민들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는 한국에서도 방송에서 엠바고가 걸리는 바람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 엠바고가 안 걸렸다면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몸값이란 게 한 개인한테 100억이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걸 걸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금액이 걸리는 거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값을 100억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납치가 됐다는 사실을 교민들은 뭐 당연히 소문으로 알고 계셨지만 그 이후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었고, 한국 정부에도 협상 중에는 이건 알리지 말아라는 엠바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들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협상에 실패하고 교민은 숨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보는 어떻게 그렇죠. 지금 평가들을 하고 계세요? 이번 협상, 이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 10개월 동안 그분이 나이 드신 분이 그쪽에서 생지옥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당할 수 있는데 예. 정말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 했고 우리도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 다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는 이게 이제 테러 집단을 대테러 집단에 대한 어떤 협상이었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끝까지 최대한 그 돈을 안 주는 방법 안에서 돈을 안 주는 테두리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와 있는데 납치만 된다면은 뭐 돈을 한국 정부에서 준다 이런 사례를 남기기 싫어서 한국 정부에서 외교부라든가 그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쓴 걸로는 알고 있지만 예. 그래도 협상을 가족들한테 맡겼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러면은 이런 사건에서 개인한테 떠넘겼는지 아니면 정부가 끝까지 그 분을 살리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합니다. 교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 뭐 민심이 좀 필리핀의 교민들 민심이 좀 흉흉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나저나 이번 사건이 지금 필리핀에서 벌써 몇 번째 벌어진 거죠?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한국인 피해 사건은 10건 정도 됩니다. 올해 들어서만 10건. 필리핀에서 좀 중국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필리핀 현지 방송에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사건 해결 의지를 되게 강하게 어필을 한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사건이라면 누가 됐든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교민들이 피살이 되거나 어떤 사건이 났을 때는 간단하게 소개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만큼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 경찰력에서 강하게 어필을 아직 사건 해결을 하려는 의지는 있겠지만 필리핀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해결하겠다 이런 어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약한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 당했을 때는 더 소소하게 다뤄지는 것 이것도 화가 난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현지에서 만약에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 언론에서 필리핀 현지 경찰이 이런 부분에서는 강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이 해결을 하겠다. 범인을 이런 노력 의지를 보인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은 점점 줄어들겠죠. 강한 의지를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어필을 한다면. 근데 지금 이게 올해 들어서 유난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필리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도 만들고 우리가 아주 강하게 대처를 하겠다. 경찰에서 그런 입장도 내놨거든요. 근데 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지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또 현지에서 변호사를 구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현지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한국 공권력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 현지에서 공조하는 역할밖에 한국 코리안 데스크라든가 한국 경찰 영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필리핀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아니면 변호사를 구하십시오. 이렇게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여기 나와 있는 공권력들이. 조언을 해주는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조언을 해주는 역할 이상 이해도 못합니다. 그저 그냥 안내하는 안내 데스크 정도 역할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가장 시급한 대응책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사관이나 코리안 데스크가 한국에 있는 제가 필리핀을 나온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파출소 역할을 정도만 해준다면 한국인 간의 문제는 이쪽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국의 법하고 같이 엮어만 준다면 이 나라 범죄를 줍니다. 한국인들 간의 피해 사례 줄고 교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또 가고 예. 그런데 그 모든 거를 필리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 필리핀 경찰이라든가 필리핀 쪽에서 예. 고소 고발을 하고 자기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란 겁니다. 예. 교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것만 되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사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준다고 보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예, 이번 70대 한국인 남성이 저 IS 연계 조직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런 조직에 납치돼서 살해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교민사회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는 이야기 정부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필리핀 마닐라에서 19년간 살아온 교민이세요. 이동활 씨였습니다.